오늘은 어,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에 대해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제 호흡 수행이 숨에다가 이제 현재의 숨에다 알아차림을 유지함으로써 삼매에 드는 건데, 그 삼매에 드는 걸 이제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생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숨의 주의가 이제 주의 집중이 지속되지 못하고 자꾸 이제 다른 대상으로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어떻게 놓아버릴 건가, 쓸데없는 생각을. 그게 이제 이 호흡 수행을 잘 하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또 이제 뭐 우리가 세속에서도 그런 이제 어떻게 집중을 유지할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주제죠. 뭐 그래서 요즘 뭐 애들 이제 학습 능력을 올리는데 뭐 필요한 뭐 몰입이니 집중이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하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삼매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어느 하나의 대상에 몰입된 상태도 맞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을 놓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집중만을 요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생각을 놓아가는 과정에서 이미 이제 이런 지혜와 서로 어우러져서, 그죠?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방법인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이제 바른 그 어떤 몰입된, 그런 아주 깊이 몰입된 삼매는 인도 당시에도 있었어요. 이제 인도 당시에 그런 이제 사문 전통에서도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알라라 깔라마나 우따까라마 뿌따라고 하는 그분들이 이제 닦았던 삼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그 수행법의 핵심은 이제 팔정도잖아요, 그죠? 팔정도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바른 삼매, 그죠? 이 바른 삼매를 통해서, 바른 견해, 이 바른 견해를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해 나가면서 바른 기억, 그러니까 삼마사띠를 개발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삼매에 드는 이 메커니즘을 이제 설한 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수행에서 말하는 전통과는 상당히 다른, 어찌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집중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집중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도 이렇게 계속 정화시켜 나가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그걸 이제 어떤 삼매, 집중력의 힘을 통해서 확립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단순히 이제 집중을 개발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근데 뭐 집중을 개발하면 분명히 이제 좋아지는 측면이 있죠. 근데 그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에 비례해서 또 인간의 심성이 좋아진다거나, 또 뭐 어떤 자기 그 좀 고질적인 번뇌가 버려진다거나, 이런 과정을 같이 겸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도 그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바른 견해를 통해서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들을 충분히 쌓아가다 보면 그 이해를 통해서 이제 번뇌가 그 장애, 번뇌가 버려지고, 그 번뇌가 버려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삼매에 들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정을, 이제 삼매를 닦는 수행에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우리가 어느 하나의 대상에 계속 마음을 두고 있는, 이게 이제 발리어로는 뭐 에까까따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사마디라는 뜻입니다. 사마디가 이제 어느 하나의 대상에다 마음을 이렇게 두고 있는 상태, 이런 거를 이제 그 삼매 또는 이제 에까까따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attention,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주의, 그죠? 우리 의식, 우리 마음을 어디다 기울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 주라는 게 뭔가 이제
붓다, 뭐, 이렇게 기울이다 이런 뜻도 있고, 의라는 게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빨리어로 마노라고 하는 거에 이제 번역인데, 이 마음을 어디에다 기울인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원어 그대로의 번역이에요. 마나시까라라는 단어의 번역인데, 마나스가 마음이란 뜻이고, 이제 까로띠라는 게 뭔가 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어디다 이렇게 기울이는 거, 이거 이제 그거를 마나시까라라고 하고, 이거를 뭐 주의라고 이제 우리 마음을 어디다 이제 주의를 주는, 마음을 그쪽에다 기울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에서 되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호흡에다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이게 이제 호흡에 우리가 집중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건데, 근데 우리 마음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계속 뭔가 이렇게 이것저것 대상을 찾아서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 의식은 어디에다 주의를 기울이는 그 대상만 우리가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대상은 인식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쪽에만 이제 인식을 하게 돼 있죠. 여러분 지금도 제 말 외에도 뭐 어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다른 뭐 어떤 몸의 감각도 있고 하지만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다른 건 잘 안 들어오고 소리, 내가 말하는 이 말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주의를 기울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숨이라는 거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면서 숨에만 마음이 가 있도록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수행을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집중의 힘이나 이제 삼매의 힘이 약한 사람들은 계속 다른 데로 이제 자꾸 돌아가는 거죠, 이게. 다른 관심사, 다른 뭐 자극이나 다른 생각들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각이 이렇게 딴 데로 돌아갈 때 그걸 즉시 알아차리고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이제 이해하고 놓아버리는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훈련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요즘 뭐 제가 다른 법회 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메타인지라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불교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수준이 높은 거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의 생각을 다시 이제 이해하는 과정, 이거는 사실 이제 세속에서도 많이 좀 지식인들이나 또 철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이렇게 패턴을 분석하고 그걸 이해하는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잘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수행상에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적극적으로 알아차리는, 이건 진짜 굉장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자기 생각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도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화 시컷 내놓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왜 화를 냈고 어떤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거,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많은 그 주의력을 항상 현재로 두는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습관화됐을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행하는데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능력이 현재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현재를 알아차리는, 이거는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우리 뭐 근육이나 감각이 저절로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정신적인 것도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런 방식의 어떤 그 마음을 쓰는 방식이 이제 고착화되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호흡을 통해서 계속 현재를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빨리 알아차리는 게 이제 수행에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화가 이미 많이 진행되고 나서 알아차렸을 땐 그 버리기가 훨씬 힘들죠. 그죠? 근데 이제 화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때 알아차리면 이건 굉장히 쉽게 버려질 수 있거든요.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력, 그리고 이 주의가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작동, 이거는 거의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최초에
이렇게 번뇌가 발생하는 건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생하는 거는 어쩔 수 아라한이 아닌 이상 번뇌는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최대한 빨리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호흡에다가 이제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고 호흡만 알아차리려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아직 이제 훈련되지 않고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빨리, 그죠? 이게 많이 진행되고 나서 알아차리면, 처음에는 이제 좀 생각이 진행되고 나서 알아차리지만 이게 조금 훈련이 많이 되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이거를 알아차리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걸 알아차리는 거하고 실제로 이제 알아차릴 때 우리가 그 생각을, 보통 이제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보면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이제 감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만 진행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파요. 다리 통증이라는 감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통증을 느꼈을 때 우리는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다가도 통증이 일어나면, 통증이 세니까 또 마음이 일로 주의가 확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서 끝나면은 그냥 주의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죠? 뭐 감각은 이게, 감각 자체는 뭐 해로운 법은 아니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사작용 같은 거니까. 근데 보통은 통증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통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통증에 대한 뭐가 일어나요? 보통은 싫어하고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그 통증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감각이면은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자기가 좋아한 뭐 되게 편안하고 앉아 있는데 몸이 되게 편하고 이완되면 그 편안한 몸의 상태에 대해서 또 이제 좋아하는 그런 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감각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그 생각이 이제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이게 보통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내가 좋아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은 대체로 이제 욕망의 형태, 그걸 즐기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알아차리면 되고, 그죠? 내가 원치 않는 거는 이제 보통 싫어하는 화로서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감각이 주로 이 두 가지가 많이 나타나요. 감각적인, 그냥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생각은 그거를 이제 좋은 쪽으로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그걸 즐기는 쪽으로 반응하느냐, 싫어하는 쪽으로 반응하느냐,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놓아지고 나면 나중에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감각으로만 알아차리는 힘이 생깁니다. 생각으로 번지지 않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삼매력이 깊어질수록 이제 이 감각 자체로서 끝나지 이게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각이나 또 소리, 뭐 주로 이제 우리가 눈은 감고 있으니까 주로 소리 아니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인데 그것들만 주로 남게 되고 생각은 좀 가라앉게 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감각마저도 없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선정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즘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평소에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가장 많이 작동하는 감각 중에 하나가 자기 몸 상태를 체크하는 감각이라 하거든요. 자기 몸 상태가 어떤지, 피곤한지, 뭐 컨디션이 좋은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 거를 계속 체크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본능적으로 이건 왜냐하면 생존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여러분 앉아 있다가도 보면 이제 내 몸이 제대로 있는지, 혹시 뭐 어떤지 이렇게 항상 자기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게 있는데, 이게 딱 무너지기 시작하는 때가 수행이 깊어지다 보면 이제 이런 감각에서, 몸에서 자기를 체크하는 이 감각에서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할 때 내가 사라진다고 느끼기 쉬워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 몸의 감각을 통해서 내가 있다고 스스로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이제 수행하다가 좀 수행이 잘 될 때 내 몸이 사라졌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이제 몸이 사라졌다기보다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에 주의가 가지 않는 겁니다. 주의가 가지 않으니까 내 몸을 느끼지 못하고 이러면서, 사실 이제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공간 감각이나 시간 감각, 그리고 자기 몸이 없어진 것 같은, 그냥 단지 이 숨만 알아차리는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은 여러분들이 감각으로 인해서 만약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라고 하면, 아, 이거 내가 또 이 감각을 집착하고 즐기는구나, 탐욕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또 싫어하는 쪽은 성냄이라고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단지 통증이 느껴지고 그걸로 끝이라 그러면 이게 제일 좋죠. 감각은 그냥 주의만 호흡으로 돌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호흡을 통해서 선정해 드는 게 지금 수행의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에 계속 주의가 가게 되면 마음이 분산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그냥 이 감각 자체만 일어날 때, 수행이 깊어질수록 이제 생각은 없고 그냥 감각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호흡으로 이제 돌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과거의 생각이나 미래의 계획이나 이런 쪽으로 주로 우리 또 생각이 움직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보통 과거를 생각하는 건 주로 후회 같은 게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이런 그런 것은 그렇게 과거에 뭔가 잘못했던 거 또는 했어야 되는 거 안 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그냥 그걸 뭐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후회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뭐 미래에 대해서 내가 뭐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미래를 계획하는 거, 이것도 사실 인간한테는 굉장히 고질적인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생존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뭔가 원하는 욕망이다 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죠? 그런 식으로, 또는 뭐 수행을 너무 잘하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욕망이라고 알아차리고 돌아오게 되고. 그죠? 또 내가 수행이 잘 될 때 그 상태를 막 즐기고 집착하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도 이것도 일종의 욕망의 형태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는데 이 호흡에만 있으려고 하는데도 이래 돌아다니는 생각을 관찰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들이 이제 욕망인지 성냄인지 아니면 후회인지, 주로 과거에서 막 이래 돌아다니는 건 주로 후회가 많거든요. 그런 후회의 형태인지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욕망이 돌아다니는 그런 건지, 그런 걸 보고 가고, 내가 이 수행해갖고 과연 이게 진짜 뭐 삼매에 들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의심하는 거, 이런 건 의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오장애를 내 생각을 실제로 이제 그냥 생각을 움직일 때는 그게 보통은 그 생각을 움직이는 그 동력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다시 알아차린 다음에 그냥 오면 되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각이나 이런 거는 그냥 주의만 돌리면 돼요. 이게 뭔지 이렇게 크게 분석 안 해도 뭐 통증이면 통증만 알아차리면 돌아오면 되고, 소리면 소리라고만 알고 돌아오면 되고, 그렇겠죠. 그죠? 근데 생각 중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뭔가 이렇게 과거를 후회한다거나 뭔가에 집착한다거나 계속 즐기려고 한다거나, 이런 분명히 이제 뭔가 의미가 있는 생각 외에 그냥 막 우리가 앉아 있다 보면 그냥 불현듯이 툭툭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불쑥불쑥 흘러가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걸 이게 뭐 오장이 중에 뭔지 이렇게 막 너무 분석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거는 그냥 이런 망상이구나 하고 그냥 망상이라는 정도, 이게 호흡 수행을 방해하는 생각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그냥 망상이다 하고 그냥 돌아오면 되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이 좀 분명히 어떤 의미 있는 또 맥락이 있는 그런 생각들은 그게 장애 중에 어떤 장애인지 알고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호흡수행, 불교에서 말하는 호흡수행은 단순히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호흡에다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렇지 않고 이 생각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자꾸 이렇게 뭔가 딴짓을 하는, 이거는 내 마음이, 의식이 통제되지 않으면서 이 생각을 움직여 나가는, 주로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감정입니다. 우리 감정적인 부분 있잖아요. 막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여기 오기 전에 뭐 자식하고 싸웠다. 그러면 이 화가 이렇게 촥 쌓여 있는데 여기 앉아 있으면 그 감정이 계속 생각을 움직이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런 내가 호흡의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 방해하는 것은 분명히 내 마음에 어떤 욕망이나 화나 이런 후회나 또는 뭐 들뜸 그리고 이제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마음을 뭔가 흔드는 그 마음의 배경이 있거든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거를 이해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생각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마음들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 같은 거 이제 이런 반도체에서 어떤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어느 위치에다 폴더에다 그냥 갖다 넣는 방식이죠. 그죠?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다 이래 갖다 놓으면 그냥 저장이 되는 방식인데 인간의 뇌는 그렇게 뭐 기억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된다 그래요. 그런 위치 저장 방식이 아니고 내용 중심으로 저장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장애라는 단어는 5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몇 개 안 되는 단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갖고 우리 인생, 우리 마음을 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되게 상당히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내용 저장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내가 이미 기억된 거하고 연관된 거는 쉽게 기억이 되는데 연관되지 않은 건 잘 기억이 안 되고 금방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관찰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일어나는 탐욕의 형태가 한 가지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어떨 때는 뭐 미래에 대한 계획, 어떨 때는 뭐 내가 뭐 음식, 먹고 싶은 거, 어디 놀러 가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 욕망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는 이걸 이제 인간이 위대한 것, 이제 동물과 다른 가장 큰 그것도 이렇게 범주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식이. 어떤 단편적인 지식들을 모아서 공통된 것들을 하나의 의미로서 추출해내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욕망이 일어나요. 근데 그 욕망의 형태를 그냥 탐욕이라는 감각적 욕망이라는 개념 하나에다 이렇게 하지만 이 개념에는 굉장히 많은 구체적인 정보들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감각적 욕망 그러면 벌써 여기에 그냥 처음에는 단순히 뭐 집착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만 이 단어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경험했던 온갖 형태의 욕망이 여기에 다 같이 결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게 무상한 거, 이게 실체도 없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이 여기 다 묶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단어 한마디만 탁 떠올려도 여기서 이 수많은 지혜가 여기 동시에 한 순간에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생기면 딱 생각이 움직이는 순간 탐욕이라 하는 순간 벌써 생각이 딱 놓아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노래 뭐 심사위원들이나 뭐 이런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첫 소절 이렇게 한두 마디 나오는 거 보면 저 사람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잖아요. 그죠? 운동 선수들은 딱 그 사람이 이렇게 몇 번 몸 동작하는 거 이런 것만 봐도 알고 탁구 선수는 딱 이렇게 스매싱 하면서 그 오는 공의 구질만 봐도 이 사람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파악한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똑같은 정보지만 그런 것들이 여기에 관련된 우리의 지혜들이 쌓이고서 이게 바로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탐욕이라는 것에 대한 바른 기억들이 축적되는 겁니다. 우리 수행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이 계속 축적되다 보면 이 단순한 탐욕, 성냄, 이렇게 성냄이라고 하는 거 여기도 뭐 수많은 불안도 있을 수 있고 두려움, 공포, 뭐 따분함,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마음의 형태가 있지만 이 하나의 단어 속에 우리의 통찰이 여기에 종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속에 굉장히 고급 정보들이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되게 단순한 단어지만 이거의 내용은 너가 수행하면서 채워라 이거예요. 직접 관찰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 관찰하면서 이걸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채우다 보면
이 단순한 말들이 굉장히 파워풀한 지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예요. 그냥 생각이니까 하고, 아니 생각은 불편하니까 그냥 회피하면서 놓아버리는 이런 방식으로밖에 작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이 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성냄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또 후회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의심, 그리고 이런 것, 내 자만이 뭐 어떻게 이런 거를,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번뇌가 일어났을 때,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지혜와 그 지혜와 함께한 그런 바른 기억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축적되면서 만약에 우리가 삼매에 들었다면, 이 삼매에 드는 이 일이 하나의 단순한 집중의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집중만 하면 그냥 내가 집중이 잘 된다 안 된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관련된 통찰이라든가 나한테 일어난 욕망을 어떻게 내려놓는지, 성냄을 어떻게 내려놓는지, 성냄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성냄이 원인이 뭔지,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게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지혜로서 생각을 알아차리고, 이 생각의 본질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걸 놓는 힘을 길러 나가면, 이게 단순히 그냥 삼매를 얻는 걸 떠나서 우리 마음의 구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나한테 일어나는 번뇌를 처리하는 능력까지 함께 개발이 되는 거죠. 그죠? 자기 마음의 어떤 번뇌를 보는 힘,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떤 형태가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아차리는 힘도 생기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건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못하지만 다양하게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이 예를 들면 나한테 이런 막 두려움이 형성된 그 뒤에 배경에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결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반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걸 또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행이 계속 현재를 알아차리는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통찰력은 점점 깊어지고 예리해지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혜가 깊어지면 어떤 생각이 딱 일어나는 순간에 이걸 딱 알아차리고 정광석화처럼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간단한 지혜가 아닙니다. 꾸준히 노력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지혜와 그 지혜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정착되는 소위 말하는 삼마사띠라고 하는 바른 기억이 계속 확립되어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우리 마음에 완전히 정착되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내려놓을 때 조금 여러분이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 의미 있게 일어나는 그런 생각은 이게 어떤 장애를 기반으로 일어나는지 이걸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그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혜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이 끝나고 나서 그냥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감각 같은 경우는 그냥 생각이 없이 그냥 감각을 느끼는 이런 거는 그냥 주의만 호흡으로 돌리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이 붙어서 일어나는 거는 대체로 이제 내가 원하는 대상 쪽으로 달려가는 거는 대체로 욕망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원치 않는 대상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는 성냄 아니면 후회도 성냄의 한 형태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뭐가 뭔지 몰라서 막 헤매고 있는 마음은 의심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멍해지는 거, 이건 뭐겠어요? 해태혼침, 그죠? 의식이 둔해지는 거예요. 의식이 둔해지면 뭐 호흡을 알아차리고 이런 게 멍한데 어떻게 호흡을 알아차리겠어요? 졸음에 빠지거나 멍청해지거나 그래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나서 이제 적어도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이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그냥 대체로 이걸 알아차리기만 해도 대체로 놓아집니다.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호흡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호흡 수행을 하는 연습을 좀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특히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생각들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반조하실 필요는 없어요. 모든 생각을 다 뭐 원인까지 왜 형성된지 이런 원인을 반조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뭔가 계속 반복되고 여러분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번뇌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 번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런 거를 한번 수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차분하게 한번 반조를 해보는 게 좋고요. 이 반조할 때 잘 안 되시면, 이 사고훈련이 잘 안 돼 있는 분들은 한번 글로 써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생각은 그냥 막 무분별하게 가지만 글로 쓰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글이 안 써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좀 정리하는데 한 번씩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어떤 장인지 알아차리고 숨으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이 많이 쌓여야 여러분 지혜가 생긴다는 거. 이제 실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만 같이 수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자기에게 어떤 장애가 일어났는지, 또 장애가 버려졌을 때 어떤 마음 상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반주해 보기 바랍니다.